보청기 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청릉사 윤동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청기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 이게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결국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좀 글들을 찾아보면 좀 어려운 용어도 많고 절차상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게 돼봤고요.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청력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양쪽이 비슷한 수준의 난청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양쪽 모두 6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하고요. 반면에 좀 비대칭형 난청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80, 반대쪽이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 청각장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단에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난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최근 6개월 안에 어떤 청력 검사 결과가 필요한 거죠. 6개월 전과 지금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난청이 유의미하게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치 자체가 청각장애로 등록될 만한 정도다라고 판단이 되면 장애진단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장애진단 검사는 수능청력 검사 3회, 그리고 청성뇌관 반응 유발 검사 1회를 받게 됩니다. 이 청성뇌관 반응 검사는 일명 뇌파 검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주무시는 동안에 검사를 진행하고 소리가 유입됨에 따라서 뇌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 이제 객관적 검사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청력 검사와 청성뇌관 검사 이 두 가지를 모두 진행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청각장애를 받게 됩니다. 청각장애를 받고 나서 이제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선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시고 처음에 장애진단 검사를 받았던 병원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보조기기 처방전이라는 것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아파서 뭐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듯이 난청 때문에 보청기를 처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다음 보청기 센터를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혹시나 청각장애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바로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안 되고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지원금 관련된 적격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적격 판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되고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바로 보청기 센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청기 센터로 방문을 하셨을 때 나라에서 지정한 지원금 전용 모델을 구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세계 메이저 6대 브랜드 모두 지원금 전용 모델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6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시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원금 전용 모델은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 보청기 센터에서는 보청기 구입과 관련된 그리고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청구서나 거래 명세서 그리고 구입하셨을 때 당시 결제했던 영수증 거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바코드와 보청기 실물 사진까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청각 전문가가 꼼꼼하게 잘 챙겨드릴 거고요. 보청기를 하시고 그 다음 바로 3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충분히 검사와 피팅을 받고 3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3단계를 가면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 단계인데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검사 결과가 보청기 착용 전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검수 확인서 발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구입하신 센터에서 먼저 사전에 검사를 받고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서류가 반려되거나 탈락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검수 확인서까지 모두 다 받으셨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 서류를 모두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지원금 신청 자체는 끝나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건강보험 등록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 지원금이 환급되는 시기까지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은 제 경험상 대체로 한 일주일 이내로는 다 지원금이 환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131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따져보면 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3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131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건강보험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최대 금액을 한 번에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자, 크게 봤을 때 초기 비용과 후기 비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기 비용에는 보청기 구매 비용, 그리고 초기 적합 관리 비용,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는 최대 111만 원까지, 일반은 최대 99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후기 비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후기 비용은 보청기를 사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 2년 차에서 5년 차, 즉 4년 동안 나눠서 받게 되는데, 이 나눠서 받는 금액이 수급자와 차상위는 2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5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일반은 18만 원, 1년에 4만 5천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초기와 후기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보청기를 구입하신 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청각장애로 등록되고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보청기 실패로 이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 지정한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 역시도 과거에 피해를 봤던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지원금 전용 제품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제품을 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좀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저렴한 제품을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부풀려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보청기 자체를 지정을 하고 가격도 지정을 하고 후기 관리비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난청인분들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윤보청기 청각자활센터 부산청능사 윤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